아침 8시 전에 단 한 가지 간단한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의 노화를 최대 10년이나 늦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도 아니고 값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아주 익숙한 음식인데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버립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한 가지 음식을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리 근력을 지키고 균형 감각을 높이며 야간주의 현상을 줄이고 심지어 다리 근육 손실 위험을 72%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질환 때문에 조용히 휠체어나 보행기에 의존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평생 움직임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음식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무심코 잘못된 음식을 먹음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 한 가지를 빼먹는 바람에 매일 아침 다리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침에 가장 먼저 먹어야 할 구체적인 음식뿐 아니라 60세 이후의 균형 감각과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아침 식사 5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 마지막 음식은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매일 다리가 점점 약해지는 느낌. 그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60이 넘었다고 해서 당연히 걸음이 불안해지고 균형을 잃고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반가운 소식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과정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약도 필요 없고 값비싼 기구나 무리한 운동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변화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바로 하루의 첫 끼에서 시작됩니다. 익숙하고 별것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침을 먹느냐에 따라 다리를 지킬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금씩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야말로 지금의 영양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 대부분은 아침을 잘못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예 거르거나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하거나 영양가 없는 흰빵만 먹거나 심지어 나중에 먹지 뭐 하며 물만 마시고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을 스스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근육부터 망가질까요? 걷고 서고 균형을 잡고 낙상을 막아주는 그 다리 근육이 제일 먼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TUS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음식을 포함한 건강한 아침 식사만으로도 8주 만에 노인의 다리 근력이 최대 3%까지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좋은 건 이 음식들이 전혀 비싸거나 낯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익숙하지만 조합이 잘못됐거나 시간을 놓쳐서 효과를 못 본 것뿐입니다. 지금부터 몇 분 안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5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아침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다리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기 전에 지켜주고 힘을 강화하며 쥐를 줄이고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움직임을 되찾았다고 느낀 아주 특별한 음식 하나도 소개해드릴 겁니다. 아침에 한 조각만 먹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한 번 잃은 근육은 다시 못 되찾는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이야기 후에는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몸은 60세를 넘기면 다리 근육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 거리를 걷기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려워지며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횟수가 늘고 결국 지팡이와 보행기 혹은 상시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지는 근본 원인이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이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열도 없고 쥐도 안 납니다. 그냥 조용히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다리가 조금 무거워진 듯한 느낌. 다음 날은 보도턱을 넘다 한 발 비틀거립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하루는 일어서려고 팔에 힘을 줘야만 겨우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나이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주던 다리 힘을 잃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 따르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 60세 이상 성인은 10년 사이 다리 근육에 최대 3살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외형이나 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리 근육이 줄면 균형도 함께 무너집니다.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걸음걸이가 짧아지며 속도도 느려지고 발을 끌게 됩니다. 혈액순환은 둔해지고 움직임 자체가 줄어들죠. 다리가 약해지면 복부에 지방이 쌓이고 뼈는 약해지며 수면은 흐트러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은 내 몸이 더 이상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느끼는 그 감정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왜 이 현상이 아침에 더 심각하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 길게는 7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의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아침 식사로 제대로 끊어주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다리 근육은 조용히 계속 약해집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바로 다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해지면 전신의 대사 균형도 함께 무너집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피가 천천히 돌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잇따라 나타납니다. 다리에 쥐가 나고 팔다리가 떨리고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심하면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중심을 잃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때문에 큰 병이 없어도 많은 어르신들이 점차 움직임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남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기본적인 일상도 힘든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시작하면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제대로 된 식단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근육을 회복시키고 다리 힘을 되찾고 균형을 다시 잡고 쥐나는 것도 줄이며 무엇보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지금부터 소개할 음식들은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다리, 근육에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는 식재료들입니다. 이 간단한 아침 식사들이 당신의 걸음걸이, 의자에서 일어서는 힘, 그리고 예순 이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정민수 씨는 올해 70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엔 건설 현장에서 전국을 누비며 산길도 오르고 철골 위를 걷고 온종일 서 있어도 피곤한 줄 몰랐던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자기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무릎은 뻣뻣하고 어떤 날은 발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또 어떤 날은 감각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루의 첫걸음이 마치 오래된 기계를 억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낮고 불안정합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 앞 신문을 가지러 나가다 낮은 턱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다치진 않았지만 그 순간 무서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다친 게 아니라 뭔가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한때는 다리 힘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날 이후로는 달라졌습니다. 아내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느려졌고 중심도 흔들렸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날 땐 항상 두 손으로 무릎을 밀어 올려야 했고 예전처럼 아침 산책을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다는 고백을 듣고 나서야 아내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정민수 씨는 특별한 병도 없었습니다. 당뇨도 없고 관절염도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이 시기를 60 이후의 변화라고 조용히 부릅니다. 몸무게를 지탱하고 걸음을 안정시키고 방 안에서 일어서는 힘을 담당하던 다리 근육이 아무 소리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날 이후 정민수 씨는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사와 상담하고 여러 영상을 찾아보고 글도 읽으며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다리가 강해질 수도 약해질 수도 있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아침을 거르지 않았고 공복에 블랙커피만 마시는 습관도 멈췄습니다. 대신 근육을 회복시키고 다리 순환을 개선하며 중심을 잡고 넘어질까 두려워 손을 짚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음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하거나 값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몸이 정말 필요로 하던 영양이 들어있는 것들이었습니다. 3주 후 그는 첫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고 걸음도 더 이상 무겁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쥐나는 일도 사라졌고 다시 집 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공원 산책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그는 매일 아침 2km 가까이를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요즘 그는 아내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시 내 다리를 되찾은 것 같아. 하루 일과에 작은 변화만 줬을 뿐인데 지팡이도 도움도 없이 그는 여전히 강하고 독립적인 다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민수 씨는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운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매일 아침 먹기 시작했고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5가지 식단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아침 식사는 삶은 달걀입니다. 간편하면서도 다리 근육 회복에 효과적인 음식으로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근육 생성과 복구에 필요한 거의 모든 아미노산이 달걀에 들어있으며 그 중에서도 진짜 핵심은 노른자에 있습니다. 비타민 D와 비이쉬콜린 그리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돕는 류신이라는 중요한 성분이 바로 이 노른자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근육 손실이 빠르게 진행되는 다리 근육에는 더없이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일리노이 대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이 아침마다 달걀 2개씩 8주간 꾸준히 섭취했을 때 다리 근력과 일상 독립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달걀은 신경과 근육 연결 체계를 강화해 걷는 균형과 제어력을 높이고 낙상 위험까지 줄여줍니다. 비타민 B12는 뇌와 다리 사이에 신경소통을 돕는 수초를 보호하여 보다 안정적인 걸음과 흔들림 없는 보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달걀은 흡수가 잘 되는 철분도 풍부해 혈액순환과 다리 근육으로의 산소 전달을 돕습니다. 특히 철분이 부족하기 쉬운 노년기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니 달걀을 먹을 땐 꼭 노른자까지 함께 드셔야 하며 기상 후 30분에서 60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별다른 기름 없이 영양소를 온전히 담고 있는 삶은 달걀이 가장 좋고 때로는 시금치나 토마토를 곁들인 스크램블로 변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두 채소 모두 항산화 물질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하체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달걀 하나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다리 근육에 조용한 퇴화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30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쥐가 덜 나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잡이를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2번째 아침 식사는 귀리의 치아씨드를 더한 간편한 한 그릇입니다. 달걀이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는 음식이라면 귀리는 아침 내내 근육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기초가 됩니다. 여기에 치아씨드를 함께 섞으면 다리 근육을 유지하고 근손실을 막으며 혈액순환을 돕는데 효과적인 조합이 됩니다. 귀리에 풍부한 수용성 섬유소인 베타글루칸은 염증을 줄이고 영양 흡수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단백질과 미네랄이 근육 회복에 더 잘 사용되기 때문에 대사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60세 이후에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치아씨드에는 오메가3 지방산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어 근육 수축을 도와주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며 특히 밤에 갑작스레 생기는 다리 쥐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장시간 걷거나 오래 서 있으면 다리에 뻣뻣함이 생기기 쉬운데 치아 속 마그네슘이 이를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칼륨은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다리 혈관의 순환을 개선해 잘 쓰이지 않던 작은 근육 세포에까지 산소와 영양을 골고루 전달합니다.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귀리 3큰술을 물이나 견과류, 우유에 넣고 부드럽게 끓인 뒤 치아씨드 1숟가락을 넣어 저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바나나 몇 조각이나 블루베리를 올려주면 자연스러운 단맛과 항산화 효과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귀리와 치아씨드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오래 서 있어도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계단을 오를 때도 다리에 무리가 덜 간다고 보고합니다. 밤에 생기던 쥐도 사라지고 이는 근육이 드디어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귀리는 단순한 영양식을 넘어서 60세 이후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상과 삶을 지켜나가는 데 든든한 밑받침이 되어줍니다. 세 번째 아침 식사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자연이 준 전해질 알약이라 불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높아 60세 이후 다리 쥐 예방 혈액순환 개선, 근육 수축 유지, 그리고 하체 근력 보존에 특히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우리 몸이 미네랄이 가장 부족한 시점에 섭취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집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는 약 400mg만 하루 필요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근육 세포막의 전기 신호를 유지하고 매끄럽고 안정적인 근육 움직임을 돕는 필수 성분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거나 경련을 일으켜 밤에 쥐가 나거나 다리에 불쾌한 떨림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거나 미네랄 흡수가 떨어진 어르신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다리에 쥐가 날 확률이 33%나 낮았다고 합니다. 바나나는 또한 신경 전달에 중요한 비타민 B6도 풍부해 뇌와 다리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 걸음의 균형과 조절력을 높여줍니다. 다만 모든 분에게 바나나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을 조절 중이거나 만성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과다로 인해 혈당 상승이나 심장 리듬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땐 크기가 작고 덜 익은 바나나가 더 적합합니다. 당분은 낮고 저항성 전분이 많아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바나나는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 직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급상승을 막고 영양 흡수를 높이며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귀리죽에 바나나를 올리거나 치아씨드와 함께 먹거나 플레인 요거트에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다면 아침마다 작은 바나나 1개면 충분합니다. 다리 근육을 보호하고 보폭을 안정시키며 자연스러운 근손실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는 가격도 부담 없고 소화도 쉬우며 제대로 활용하면 다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번째 아침 식사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밤새 천천히 진행되는 근육 손실을 막고 싶다면 그릭 요거트만큼 좋은 선택도 드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거의 2배로 많고 3중 여과 과정을 거쳐 질감이 진하고 농도가 높아 더욱 영양 밀도가 높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소화가 느린 카제인 단백질이 들어있어 다리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는 상태로 들어가는데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과 대사 변화로 인해 근육이 재생되는 속도는 느려지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침에 제대로 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활동량과 혈액순환이 줄어든 다리부터 더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류신이라는 근육 단백질 합성의 핵심이 되는 아미노산과 약 17개 고품질 단백질이 그릭 요거트 120g 한 컵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D도 풍부해 뼈 건강과 신경 근육 조정 능력을 향상시켜 균형 감각과 걸음걸이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 건강에 좋기로 알려진 유산균은 영양소 흡수를 돕고 만성염증을 줄여 다리 순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우승계 카제인 단백질을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만 병행한 고령자들은 6주 만에 다리 근력이 뚜렷하게 향상되었고 야간 쥐 발생도 줄었으며 균형력 또한 호전되었습니다. 다만 그릭 요거트가 모든 사람에게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소화가 예민하거나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무유당 제품을 선택하거나 염소 또는 양저주로 만든 요거트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중 제품 중 설탕이나 인공 향료가 들어간 요거트는 피해야 합니다. 과도한 당분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근육 회복을 방해하며 60세 이상에게는 혈당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기상 후 1시간 이내 또는 가벼운 움직임 후 30분 안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무가당 베리류나 계피 치아씨드를 더하면 맛과 영양이 한층 더 좋아집니다. 소화가 편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그릭 요거트는 다리 건강을 위한 오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더 힘차고 안정된 하루를 시작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5번째 아침 식사는 연어 구이입니다. 60세 이후 다리 근육 회복을 돕고 싶다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연어나 고등어 정어리 같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을 아침 식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생선들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근육 내 염증을 줄이며 단백질 흡수와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작용하면 어르신의 다리 근력을 회복시키고 자연스러운 근감소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매주 2끼 이상 지방이 많은 생선을 섭취한 65세 이상 성인은 붉은 고기만 먹거나 생선을 거의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리 근육량이 평균 27% 더 유지되었고 보행 능력과 균형 감각도 더 뛰어났으며 다리 약화로 인한 낙상 위험이 36% 낮아졌습니다. 이는 오메가3가 하체 근육을 약화시키는 숨겨진 만성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어는 100개 그당 약 20개 소화 잘 되는 단백질과 함께 신경근 전달을 돕는 비타민 B群D, 또 풍부해 뇌와 근육 간의 조화를 높여줍니다. 가장 간단한 조리법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생연어를 한쪽당 3-4분씩 구워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운 고구마, 찐 야채 아보카도 슬라이스를 곁들이면 미네랄 균형이 잘 잡힌 고단백 고지방 아침 식사가 됩니다. 아침에 생선을 조리할 시간이 없다면 무가당 훈제 연어 한 조각이나 고급 어유 보충제를 선택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양 전문가는 보충제보다 자연식에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합니다. 단 지방 소화가 어렵거나 지방간 고지 혈증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공복 상태인 아침 일찍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튀긴 생선보다 구이나 찜을 선택하고 소화가 더디거나 더부룩함이 느껴진다면 주 1회로 줄이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하여 소화 효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어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단백질 공급원 그 이상으로 우리 몸에서 자연 윤활유처럼 작용하며 근육을 부드럽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특히 다리가 노화로 인해 조용히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지원군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아침에 연어를 한 번이라도 챙겨 먹는 습관은 스스로 걷고 균형을 지키며 활기찬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아침 식사 바로 찐 고구마와 천연 미네랄 소금입니다. 영상 시작에서 이 음식을 소개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값비싼 슈퍼푸드도 화려한 보조제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주방에 이미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입니다. 부드럽게 쪄낸 고구마 위에 켈트 해염을 살짝 뿌려 먹는 방식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밤새 에너지를 소비한 몸은 아침에 복잡 탄수화물이 풍부한 고구마를 통해 근육의 글리코겐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일반적인 아침 식사와 달리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일정한 에너지를 공급해 근육 피로를 줄여줍니다. 특히 다리처럼 아침에 쉽게 쥐가 나거나 뻐근해지고 약해지기 쉬운 부위를 보호해줍니다. 고구마는 칼륨, 마그네슘, 망간, 비타민C 등 다리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 자극을 조절하며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다리 약화를 막는 데 효과적인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 미네랄로 불릴 만큼 중요한데 하루 동안 서 있거나 움직일 때 균형을 도와주고 경련과 경직을 완화해줍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반 정제 소금이 아닌 켈트 해염은 자연 그대로의 미가공 해염으로 우리 몸 특히 근육이 원활한 수축과 이완을 위해 매일 필요로 하는 80여 가지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정제 소금처럼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대신 근육 조직 내 수분 압력을 안정시켜주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며 다리 근육 회복을 촉진합니다. 프랑스 미네랄 영양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섬유질이 풍부한 고구마와 칼륨 및 마그네슘이 많은 천연 소금을 함께 먹은 실험 참가자들은 90일 후 균형 능력이 41% 향상되고 낙상 위험이 거의 50%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먹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따뜻하게 찐 고구마 반 개에 켈트 해염을 아주 조금만 뿌려주세요. 따뜻한 물 한 잔 후 본격적인 아침 식사 10분 전에 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미네랄 흡수를 촉진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주일만 아침마다 이 습관을 실천하면 다리의 저림이나 쥐가 줄고 걸을 때 가볍고 흔들림 없는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숨은 식사의 힘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삶에서 이 단순한 식단은 스스로 움직이고 자신감을 유지하는 가장 소중한 능력을 조용히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다리 힘과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생활 습관, 올바른 영양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다리 근육을 회복하고 보호하는 습관이 더욱 필요합니다. 어르신들도 간단한 아침 루틴 몇 가지만 실천하면 다리 힘 균형감, 자신감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연 미네랄 소금을 한 꼬집 넣어 마셔보세요.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고 전해질이 부족해져 다리가 무겁거나 뻣뻣하고 일어설 때 휘청거리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250ml 정도의 따뜻한 물에 켈트나 히말라야 소금을 5분의 1 작은 술 넣어 천천히 마시면 다리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경계가 진정되며 움직이기 시작할 때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분 정도 천천히 마신 후 아침 식사를 시작하세요. 둘째 하루에 단 3분만 다리 들어 올리기와 균형 잡기 운동을 해보세요. 도구 없이 실내에서 가능합니다. 거실이나 방에서 똑바로 서서 한쪽 다리를 5cm 정도 들어 10초간 유지한 뒤 반대쪽도 반복하세요. 좌우 각각 5번씩 시행하면 균형 감각과 몸의 감각이 향상되어 침대에서 일어날 때나 방에서 나갈 때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도 단련되어 나이 들수록 줄어들기 쉬운 근육량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잠자리에서 너무 급히 일어나지 마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어지럽거나 휘청이며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깊게 숨을 3번 들이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은 후 손목과 발목을 몇 번씩 가볍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뇌와 하체로의 혈류가 부드럽게 회복되어
하루를 더 안정감 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아침 햇살을 즐기세요. 창가나 베란다에서 단 5분만 햇볕을 쬐면 뼈를 강화하고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특히 손목과 발목 건강에 큰 도움이 되므로 다리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이 몸속의 기초 에너지를 깨워 다리 건강을 지탱해 줍니다. 다섯째, 아침에 너무 오랫동안 공복 상태로 있지 마세요. 아침 식사를 거르면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시점에 배가 고파도 식사를 못하겠다면 찐 고구마 반쪽이나 삶은 달걀 하나, 귀리 한 숟갈처럼 간단한 것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로 몸은 근육을 분해하는 대신 복부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다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 아침 루틴과 이미 알려드린 아침 식단을 실천하면 다리의 불안정함은 사라지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몸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다시 다스리고 있다는 감각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도 다리가 조금씩 약해질지 아니면 스스로의 균형과 힘 독립성을 지켜낼지를 선택하는 짧은 순간입니다. 방금 들으신 5가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품은 다리 근력을 되찾고 균형을 회복하며 보행을 수월하게 만들고 근육 소실을 막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다시 자신 있게 걷고 두 다리로 당당히 서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게다가 하루를 시작하는 몇 분 안에 신경계 골격 근육 전체를 활성화시켜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음식도 확인하셨습니다. 찐 고구마의 천연 미네랄 소금을 살짝 뿌리는 것. 그리고 이제는 모든 식사가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다리 회복의 종합 계획으로 바뀌도록 만드는 5가지 아침 루틴도 알게 되셨습니다. 내일 아침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병원도 헬스장도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하루를 의도적으로 시작할지 말지 그 결정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나이가 다리에 운명을 정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단 하나의 음식을 골라 다리를 보호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조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식이라 믿고 매일 드시지만 실은 다리 근육을 약화시키고 쥐와 저림을 유발하며 회복까지 방해하는 3가지 대표적인 아침 식사를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아침 식단 하나 때문에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진짜 건강관리는 병원이 아닌 아침 7시 부엌에서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시작됩니다. 제대로 선택하세요. 아직 힘차게 걸을 수 있는 당신은 삶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60세 이후에도 다리의 힘과 균형 독립성을 지켜내는 데 작지만 확실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다리와 노화의 진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